자산과 부채의 차이. 부자가 바라보는 자산과 부채의 관점은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산과 부채의 관점과 매우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차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그 기준은 무엇으로 그 차를 샀는가에 따라 극명히 달라집니다. 부에 사보면 왼쪽 편에 있는 E나 S는 거의 대부분 보통 할부 아니면 아주 대담하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차를 삽니다.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자신이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그 차를 사는 것이죠. 미리 차를 갖고 대금으로 그 비싼 이자와 함께 차값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 이번엔 부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사는 부자들은 그 비싼 고가의 차를 자신의 돈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비싼 고가의 차들을 삽니다. 최소한 노동을 통해서는 절대 사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자신이 아닌 자신이 이미 만들어 놓았던 자산이 그 비싼 고급차를 자신을 대신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때 이 차는 자산인가요? 아니면 부채인가요? 이 두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면에 있는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선 가장 편한 수단과 방법, 즉 신용카드를 통해 그것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들은 자신이 그토록 힘겹게 벌어 일했던 노동의 대가에서 만들게 되죠. 통계에 따르면 부자들은 거의 현금을 사용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일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인 죄의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부터 이미 심리적인 통증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소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소비를 늦추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즉시 삽니다. 그것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심리적인 고통과 죄의식 하나 없는 신용카드나 할부를 이용해서 말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지점을 아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근원이 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의 자산을 통해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나의 삶이 가난과 부자로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그저 감정과 감성으로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금융 지식의 필요성.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성과 감정들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불편합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금융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직업을 갖고 있으면 오직 자신이 하는 일에서만 배울 수 있지만, 금융 지식을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이 세상엔 부자와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에 대한 매우 냉철한 현실 감각과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돈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대신 그 똑같은 노력을 진짜 내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금융지식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금융지식의 가장 기본은 회계입니다. 회계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차, 대조표, 그리고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손익계산서로 이루어져 있고, 돈이 들어올 땐 왼쪽 편에 담겼다가 나갈 때 오른쪽 편으로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손익계산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금융두뇌라 부르고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돈이 들어오면 저의 좌뇌는 손익계산서의 왼쪽 편, 즉 차변처럼 움직여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만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돈들을 소비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손익계산서의 오른쪽 대변에 어느 항목으로 보내야 보다 빨리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을 누구보다도 빨리 신속하게 판단하여 또 다른 돈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억만장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숫자들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암산해내듯 돈이 자신에게 들어와 어디로 나가야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돈이 자신을 위해 또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낼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돈이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세금을 어떻게 더 절세할 수 있는가를, 그 방법을 다시 찾게 되고, 혹은 그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가
구두쇠가 되는 것을 절대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부자, 은행. 이를 위해 부자들은 은행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용 방법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리러 은행을 가지만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혹은 만들기 위해 목돈을 모으는 하나의 창고로 그 은행을 이용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할부나 몰기지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도록 일해서 버는 그 돈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은행들의 돈인 것이죠. 언젠가 매우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했던 한 여학생이 제게 들고 왔던 신용카드 신청서에서였습니다. 그 신청서의 가장 맨 위 첫 번째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에는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산 상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이 자산이 어디 있었을까요? 모두가 아는 그 진실을 은행은 마치 이미 사회생활을 한참이나 한 직장인들처럼 그 여학생을 취급했고, 부자들이 가장 잘 사용한다는 그 단어 자산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마치 신용카드를 갖게 되면 부자들이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학생은 몹시나 기뻐하며 그것이 독인지도 모른 채 먹는 사과들처럼 그 신용카드를 낼름 받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용카드가 마치 피터팬의 요정의 요술봉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용하며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격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 금융지식을 쌓는다는 것, 이것의 궁극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내 삶을 책임져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그 방점이 오히려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부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